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예쁜 딸과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제가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야 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조용하고 점잖은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 조용하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한 명쯤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친구가 저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어렵지 않게 잘 지내는 학생이었죠. 너무 튀지도 않고 아예 존재감이 없지도 않은 딱 평범한 학생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저는 집에만 가면 최악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으로 가면 어머니는 매일 다른 남자와 함께 저희 집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외도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녀와도 모르는 아저씨가 저희 집에 있었고, 초등학교를 다녀와도 매일 다른 아저씨가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어머니는 매번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 헤어졌다는 반복하셨고, 헤어지면 그 슬픔을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푸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관심도 없었고 저에게 늘 밥 차려라 돈 내놔라 하는 것뿐이었기에 얼른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사람이 제 친어머니가 맞긴 한 건가 싶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실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도 있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이 여자와는 다르게 분명 올바르고 성실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친어머니를 찾아보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외도를 밥 먹듯이 하는 저희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저의 친엄마가 맞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어머니가 싫었고 아버지가 제일 불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서 다른 남자를 들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있겠나 싶으시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부가 맞습니다. 이혼을 한 번도 안 한 부부 말이죠. 아버지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넘어가셔서 아예 쓸개며 간이며 다 퍼줄 듯이 사랑합니다.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헌신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타고 물고리를 잡고 일을 하세요. 한번 가실 때 몇 달은 배 위에서 있다가 오시기에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밖에 없죠. 그리고 원양어선을 하면 돈을 꽤 벌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셔도 생활비와 저의 학비 등등 다 감당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냥 돈줄로만 보는지 매번 전화로 돈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돈을 이체해 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차라리 두 분이서 이혼을 하시길 간절하게 바라게 되었죠.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하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시면 안방에는 모르는 남자와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닫은 뒤 다시 거실로 돌아와 거실에서 주무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유부남이랑 연애를 하는 바람에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합의금이 자그마치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행패를 잔뜩 부리고 갔죠.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는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요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보내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합의금을 보내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하는 와중에 3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했어요. 그렇게 계속 아버지가 퍼주니까 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날을 잡고 대체 왜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냐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지갑으로 보는 것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미련하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우리 없으면 저 여자는 어떻게 먹고 사냐? 아들,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엄마는 나만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부부의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게다. 라고 했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가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집으로 들였죠. 저는 평소처럼 최대한 집에서 일찍 나가 학교에 등교를 했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가면 보기 싫은 광경만 계속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학교가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긴급하게 저를 부르는 겁니다. 당장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길래 달려갔고 전화를 받으라며 전화기를 넘기셨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는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받아서 저는 머릿속으로 어머니가 또 사고를 치셨나 보구나 했죠.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타신 배가 태풍을 만나서 침몰했거든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바꾸고 경찰의 말을 들은 다음 선생님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죠. 그런데 가는 내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수만 번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늘 최악이었는데 아버지까지 없다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도 바글바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미 배가 침몰했고 밤이라서 구조 작업이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수색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수심도 깊고 파도도 너무 심해서 살아계시다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서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도저히 현실 가늠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수색을 했는데 역시나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오거나 시신이라도 찾는데 저희 아버지에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수색하고 그랬지만 경찰의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한두 명씩 이제 자기 가족들을 찾으니까 저 포함해서 몇 명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이니까 계속 보호자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엄연히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래?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라고 하며 경찰서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경찰도 점점 수색 횟수를 줄이더라고요. 경찰은 아버지가 무인도나 유인도로 밀려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실종 신고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종된 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 아저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부남을 만나서 상간녀 소송을 당했던 그 유부남 아저씨와 재혼을 했죠. 저는 아직 아버지를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화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한평생 저와 어머니만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생활비를 버시다가 지금 실종이 되신 건데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말을 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에는 펑펑 울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지루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넌 아직도 모르겠니? 네 아빠가 우리 버린 거야. 어디선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너도 그만 네 아빠 잊어.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집을 신혼집으로 꾸몄고 저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일도 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이죠. 제가 집을 나간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는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전 혼자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신 지 그렇게 10년이 지났었고 저는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죠. 어머니와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될 인연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아내도 저의 가정 환경을 다 알고 아버지가 실종 상태인 것도 알아요. 제가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때 다 말했거든요. 그때도 저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처갓집 사람들도 너무 좋고 부모님이 없어도 저를 따가운 눈초리로 보지 않으셨고 친자식처럼 대우해주셨어요. 저도 얼추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니까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경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급히 전화를 받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셨죠.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어서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실종 당시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서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인수해 속전속결로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했죠. 아버지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화장까지 시켜드리니 정말로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찾았고 장례식을 진행해야 하니 10년 만에 어머니한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관심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새 삶을 살고 있고 아이도 있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알아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결국 어머니 없이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렀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얼추 내려놓은 것 같아 편안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고 저희 세 가족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관광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보면서 여행 가고 싶다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 있는 한 섬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소개를 하더군요. 원래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낡은 섬이었는데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밥을 먹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TV 속에서 인터뷰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죽은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버지한테 쌍둥이 형제도 없었고 하다못해 남자 형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닮은 것도 아니고 목소리랑 얼굴까지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벌벌 떠면서 TV를 가리키고 아내에게 저기 아버지가 계셔! 라고 했죠. 아내는 한 번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기에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픈 줄 알았나 봐요. 제가 헛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줄 알고 아내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내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화를 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의 시신도 보고 화장까지 시켜드렸는데 저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다뇨.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저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TV에서 관광지로 소개한 그 섬으로 갔어요. 아내는 저를 뜯어말리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화를 냈지만 아무리 말해도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길래 납득시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 혼자 짐을 대충 챙기고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간 뒤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 운영하시는 펜션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거의 뛰다시피 갔고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장님으로 계시는 그분을 보았죠. 실제로 보니까 아버지와 더 닮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동공이 흔들리셨고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죠. 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아버지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분은 저의 아버지가 맞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솔직히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시기 전까지는 도플갱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조금이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보고 싶어서 펜션을 찾아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저의 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무려 몇십 년 전에 실종된 아버지 말이죠. 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딘가 조금 이상했어요. 다른 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어딘가 조금 달라진 아버지를 보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남학생과 어머니로 보이는 모자 관계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여보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분 같았죠. 미련할 정도로 어머니만 바라보시는 분이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낳으신 걸 보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 가족이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될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었죠. 아버지는 배가 침몰하고 떠밀려 가서 이곳에 섬으로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배가 침몰했을 때 머리가 딱딱한 곳에 세게 부딪혀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이 섬에 도착했고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얼마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예 무지 상태로 새로 시작했답니다. 그때는 가족도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저의 증명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명사진 뒤에는 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써 있었다고 해요. 기억상실증 초반에는 저의 사진을 보고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몇십 년간 살다가 중간중간 조금씩 제가 누군지 기억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인 저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저를 기억해내고 저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땐 이미 몇십 년이나 지난 후였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면 저도 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부러 아무런 신고 없이 이곳에서 계속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 여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은 뒤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좋은 거 있죠?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저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해가 질 때까지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도 없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섬을 떠난 적이 없다고 믿으셔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 모조리 싹 다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과거에 아버지가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요? 원래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보호 차원에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아버지가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이전의 기억으로는 아들밖에 없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아버지가 마음의 병 때문에 기억을 하지 못한단 말을 들으니까 왠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저와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서도 내가 상처가 있다고? 나 행복한데? 라고 하며 전혀 기억을 못 하셨죠. 처음에는 슬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요. 아버지와 결혼하신 분도 정말 좋아 보였고 저와 배다른 형제인 아버지의 아들도 순하고 착해 보이더군요. 제가 며칠간 그 펜션에서 묵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살핌을 받은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해 주었어요. 아내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당황스럽다고 했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마 장례식을 치른 그 시신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버지네 가족과 연락도 하고 자주 펜션에 방문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고요.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신기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어머니란 존재들은 왜 이렇게 며느리들을 못살게 구시는 걸까요? 성질 같아서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또 어른이시기도 하고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이기도 하시니 계속 참자 하며 버틴 것이 벌써 2년이나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시집살이를 겪으셨나요? 저는 몇 달 전에 제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불려우가 따로 없으세요. 저희 남편에겐 세상 그렇게 어질 수 없으시고 선한 어머니시죠. 시어머니는 아들이라면 깜빡 죽는 척이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어머니가 하셨던 행동 중에 정말 난감했던 일 중 하나가 제게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불평불만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처음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멀쩡하고 맛있는 반찬이면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텐데 가지고 오는 반찬들이 정말 입에 대기 힘든 것들 뿐이에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집에서 먹는 밥은 저녁이 전부입니다. 둘 다 아침을 안 먹는 타입이거든요. 어머니는 우리 며느라기는 직장도 다니고 살림도 사느라 바빠서 밥 해줄 시간도 없을 테니 이거 먹으렴 하시며 바리바리 챙겨오세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며 감동받았죠. 그러시며 자기가 준 반찬들은 꼭 저만 먹으래요. 절 위해 한 반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머님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 싸우신 반찬들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면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반찬통 바닥에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는지 물이 생겨 있고 이게 정말 누가 봐도 상하기 일보 직전인 음식인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상한 음식 같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라 남편이 나가면 몰래 버리곤 했습니다. 며느리인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주시는 족족 몰래 버려왔죠.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음식물 버리는 비용도 작지만 거슬리는 수준의 금액이고 그래도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어머니가 저희 집에 또 썩은 반찬들을 보따리째 싸우셔서 제게 너만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 너만 먹어. 알겠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께서 조금 늦게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부랴부랴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은 또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보자기를 한번 보더니 뭐야? 엄마 왔다 가셨어? 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지 라고 대답하고 제 손은 점점 빨라졌죠. 평소엔 제가 부엌에 요리를 해도 일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 옆에 와서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버리는데도 괜히 제 발이 저려지더라고요.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들 아니야? 라고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근데 이게 영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버려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아주 효자이신 남편은 펄쩍 뛰면서 아니 엄마가 손수 만드신 음식을 왜 버려?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맞벌이 한다고 고생하셔서 만든 건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 한 통 드리고 용돈 한 푼 더 쥐어주진 못할 망정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됐어? 라면서
갑자기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주 노발대발하면서요. 여보, 나 진짜 많이 참고 있어. 지금 진짜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겠어? 당신 눈 없어? 지금 이것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냐고. 그리고 어머님 하루 이틀 이러시면 내가 또 모르겠다. 진짜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무조건 보따리 이상한 먹지 못한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우시는데 그때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나눠서 버려야 해. 너무 많이 버려야 해서. 알아? 우리 집이 무슨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라고 쏘아붙이니까 남편은 아니 우리 엄마 나이가 몇 살이야?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눈이 안 좋아져서 유통기한 체크도 제대로 못할 수 있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어머니가 가져오신 김 좀 봐라.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먹으라며 유통기한 2년 지난 김을 가져다 줘? 내가 무슨 시어머니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사람이 꾹 참고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네가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는 못할 망정. 그럼 안 버릴 테니까 이거 네가 다 먹든지. 라고 소리를 쳤어요. 누가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먹으라고 한 음식들을 죄다 갖다 버려? 진짜 유별난 건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러진 못할 망정 심성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 아주. 라고 남편이 저를 비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럼 어머님께 잘 먹고 있다고 감사 인사도 할 겸 안부 전화 드릴 테니까 이거 그럼 당신이 전부 다 먹어. 라고 말했더니 제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오기를 부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는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은 남편 앞에 싸그리 밀어놓고 제 몫의 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맺혔던 것들이 많았던지라 보란듯이 맛있는 반찬들만 골라서 해먹었어요. 남편은 스팸을 정말 좋아해요. 보란듯이 눈앞에서 햄을 케찹에 콕콕 찍어 먹고 있으니까 남편 젓가락이 슬그머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탁 막으면서 왜 이래? 당신이 어머님 반찬만 먹을 거라며 내 반찬에 손도 대지 마. 라고 했더니 남편이 부들부들거리며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굳이 먹지도 못할 음식 꾸역꾸역 혼자 다 드실 거라면서요. 그럼 그것만 먹어야지. 양도 많은데. 안 그래? 라며 저도 약을 올렸죠. 저희 남편은 자존심도 세고 오기도 정말 센 편이에요. 몇 번 그렇게 약을 올렸더니 그렇게 꾸역꾸역 시어머니가 해오신 반찬들만 먹는 겁니다. 스팸 사건 이후부터는 제가 눈앞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해먹으니까 차마 달라는 소리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일주일도 넘게 시어머님이 해오신 반찬들만 꾸역꾸역 먹고 버티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들이랑 김도 정말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내가 너네 부부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특히 너는 아이도 얼른 가져야 하는 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만든 것들이야. 라고 하시며 그 반찬들 인삼도 갈아서 넣었고 야채는 뭐 유기농으로 하셨고 몸에 다 좋은 재료만 사용했으니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근데 사실 저는 잘 못 먹었어요. 저도 맛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겨가지고 오랜만에 엄마 음식이 그리웠다며 혼자 다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들만 가지고 밥을 먹네요. 저는 언제쯤 어머님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며 아니, 그걸 남편한테 대체 왜 먹여? 내가 너 먹으라고 갖다 줬지. 우리 아들 먹으라고 가져다 줬니? 새로 반찬을 해서 줘야지. 그걸 왜 먹인 거야? 라고 하시는데 뭐 처음부터 이게 신종 시집살이란 눈치는 챘었지만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인 것도 반찬들이 상한 것들도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싶어서 울컥했습니다. 잘 몰라서 주신 거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보고 썩은 음식들이나 먹으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는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신 거겠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며 어머님 속을 살살 긁어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어머님, 제가 아무리 맞벌이지만 가정에 충실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매일 새 반찬들도 해줬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햄도 구워보고 삼겹살로 김치찜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해다 주신 반찬들만 고집하는데 정말 어쩔 도리가 없네요. 글쎄 며칠 전에 저희 친정에서 좋은 한우 세트가 들어왔다며 저희 먹으라고 굳이 또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고기도 구워보았는데 어머님 반찬이 더 맛있다며 고기에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지 뭐예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이제 평생을 저랑 살아야 하는데 제가 어머님의 손맛을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먹이냐는 소리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아들이 먹어? 너 먹으라고 해다 준 것들이잖아. 그럼 네가 먹어야지. 라며 말씀하시길래 제가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몸에 좋은 재료들만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야근도 많은데 오히려 저보다는 남편이 먹는 것이 맞죠. 그리고 남편 스스로가 어머님, 남편 반찬들만 골라서 먹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해서 식탁에 올려도 제 음식으로는 젓가락이 얼씬도 안 해서 저도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 이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혀를 차시고 말을 잇질 못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시고는 전화를 끊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왈칵 끊어버리셨어요. 전화를 하는 내내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삐죽삐죽 나오는 걸 참느라 진짜 혼났었죠. 그리고 이틀 뒤에 어머님이 또 저희 집으로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반찬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만들어 오신 것 같았어요. 반찬들도 갈비찜에 불고기도 재워오시고 나물도 무쳐오셨어요. 온갖 고기 반찬들이랑 새 반찬들로만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일주일도 넘게 시어머니 반찬만 먹더니 결국에 장염을 크게 앓게 되어서 반찬들은커녕 밥도 못 먹었습니다. 겨우겨우 죽만 홀짝거리며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와 어머니 솜씨 좋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쩜 나날이 요리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꼭 우리 아들 먹이라며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고 싶지만 죽도 겨우 먹는 사람이라 결국 저 혼자 그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솜씨 좋은 요리사란 사실을 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나이를 먹어서 유통기한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소리치던 남편 말과 달리 아주 간 맞추는 귀신 마냥 어찌나 맛있게 해다 주신 건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죽상을 지으며 또 일주일이 넘도록 죽만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웠지만 속으론 진짜 고소했어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 통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해다 주신 반찬 너무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화들짝 놀라시며 아니 그걸 네가 왜 먹어? 네 먹으라고 해다 준 줄 알아? 아들 먹으라고 가져다 줬지. 라고 하시길래 아 그게요. 남편이 뭐를 잘못 먹었는지 장염을 크게 알아가지고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니 그럼 더욱더 아파서 고생하는 남편 입에 넣어줘야지. 너는 아내가 되어가지고는 어쩜 그렇게 네 입에만 집어넣냐? 라면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도 남편에게 권하고 싶었는데 장염을 너무 호되게 알아서 아무 간도 하지 않은 흰죽을 제외하고 다른 걸 먹으면 바로 탈이 나서 설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뭐 안 좋은 음식을 그렇게 먹은 건지 저도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병원에서도 흰죽 제외하고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나아야 될 텐데 정말 안쓰러워 죽겠어요, 어머님. 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셨는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성스레 만들어 오신 각종 반찬들은 고스란히 제가 다 먹어치웠죠. 그때를 이유로 시어머니는 매달 반찬을 싸들고 올라오시는 행동을 그만두셨어요.
한번 해주시면 진짜 정성을 팍팍 넣어가지고 완전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남편 몸보신 시켜주려고 엄청 힘들게 만들어 온 거니 꼭 먹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이미 남편은 시어머니의 음식을 입에 대기 전에 냄새부터 맡고 보거나 바로 유통기한부터 체크하는데 말이죠. 제 남편도 한번 크게 앓고 나더니 한풀 꺾였는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못된 심보로 반찬 싸들고 오신 줄 몰랐어. 나 진짜 아직도 조금 충격적이야. 여보야, 내가 미안해. 라면서 말입니다. 시무룩해 보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진짜 몰랐던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여보, 이참에 다 말할게. 어머님이 진짜 먹을 거 가지고 정말 서운하게 만든 게 어디 이번 일뿐만인 줄 알아? 내가 진짜 친정이랑 시댁이랑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어디 안 하고 백이겠어? 우리 친정 좀 봐. 당신 야근하면 힘들다고 기운 내라고 하시며 홍삼도 사다 주시고, 당신 승진했을 때도 데리고 가셔서 온갖 좋은 음식 다 사다 주시고, 철마다 과일도 얼마나 많이 보내주셔? 며칠 전에도 우리 엄마가 한우 세트 선물로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우리 먹으라고 보내줬잖아. 근데 진짜 시어머니 대체 왜 그러셔? 사실 버리는 장면을 그때 당신이 처음 봐서 그렇지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데 그거 버리고 반찬통도 다 새로 씻느라 진짜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아? 당신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면 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조곤조곤 하나씩 짚기 시작하니 남편은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번 시댁 모임에 갔을 때도 그래. 당신은 먹느라 바빠서 몰랐겠지만 모든 시댁 식구들은 갓 지은 따뜻한 밥 먹고 나만 전날에 해놓은 밥 먹고 당신 앞에 있던 고기 반찬 하나 집어가니까 어머님은 나한테 눈치 주고 버섯값이 비싸니 어쩌니 하시면서 버섯이나 밥 위에 올려주고 당신은 내가 고기 반찬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 나 진짜 시댁에서 먹을 것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거 1년에 몇 번이나 마주치겠나 싶어서 당신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묵묵히 참고 견뎠는데 당신은 나한테 심보가 못됐니 어쩌니 유별나니 어쩌니 나 이번에 진짜 많이 상처받은 건 알고 있어? 라고 하니까 남편은 여보, 나 진짜 몰랐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 서운해질 일 없도록 할게.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못된 소리만 내뱉었던 것도 정말 미안해. 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그러고 저는 정말 전보다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하게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며 남편 뒤로 쏙 숨어서 갸웃거립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갸웃거리기만 하면 앞으로 나서서는 저량한 시집살이를 막아주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한풀 꺾이신 것 같습니다. 전부를 다 막아주진 못하지만 80% 정도는 막아주는 것 같네요. 저번 주에도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제 밥만 전날 밥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밥그릇이랑 제 밥그릇이랑 바꿔 먹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져서 저를 째려보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사실 정말 고소합니다. 이제 적어도 서럽게 실이 먹을 것 가지고 시집살인 더 시킬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거든요. 이젠 제게 그러시면 그럴수록 그 음식들이 남편의 입으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을 만나셔서 제가 당했던 것처럼 반찬 가지고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신다면 남편에게 말하세요. 만일 저희 남편처럼 심보가 못됐니 어쩌니라며 짜증을 내면 남편에게 음식을 먹여버리세요. 역지사지라고 꼭 본인이 당해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저처럼 시어머니께 알려드리세요. 주신 반찬들 남편이 전부 다 먹어버렸다고 말하며 감사하다는 말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부들거리시며 째려보고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생각보다 정말 고소하답니다. 모든 며느리들을 응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